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에 첫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와! 이번에 내 친구는 전문가라는 코너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만나기 힘든 분들의 인사이트와 정보, 조언 등을 들어보려고 이번에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양태용 변호사입니다. 박수! 혹시나 변호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사실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도 제 학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졸업을 하시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라는 데 진학을 하셨고요. 졸업한 후에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독립하셔서 여민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장님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양태용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도 조금 더 추가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크게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요즘에 제가 하는 활동들 네. 같은 거 말씀드리면 네. 스타트업 관련해서 요즘에 기업장, 법률장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강의, 법률 강의들, 멘토링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기도 하고 세종에 사무실 있고 서울에서 주로 많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를 같이 다녔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열심히 하셨죠? 네, 근데 제가 잘 알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좀 성적 좋았던 걸로 제가 아는데 나쁘진 않지만 네. 수석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수석 공부법은 좀 뭔가 다릅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냥 그런 네. 아주 교과서적인 발언을 네. 하고 싶지만 네. 굳이 말씀드리면 목표의식이 좀 분명했었던 것 같고요. 네. 잘하고자 왜냐하면 제가 사실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 계열로 입학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방황을 하다가 뜻이 있어서 경영대학으로 전과를 하게 됐는데 약간 거기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있었고 약간 열등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공계에서 그냥 경영대로 바꿨을 뿐인데 약간 이방인처럼 보는 느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두 번째로는 바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도 열심히 하고 찾아서 논문도 보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그냥 그래도 결과적으로 운이 좋게 네, 그 전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대에서도 공부 잘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또 경영대가 전과하려면 학점이 낮으면 또 전과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굳이 왜 공대에서도 잘하신 분이 경영대로 전과를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군복무 마치고 나서 왔는데 그 연구를 친구들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박사 과정까지 쭉 가기 위해서 저는 해외 유학을 가려고 재신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학부만 졸업하고 해외를 갈 목적으로 그랬었는데 오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연구들이 먼저 나아간 친구들 보니까 이 길은 제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그때 또 동경하던 인물들이 진대재, 황창규 이런 그 저희 전기컴퓨터공학 계열 출신 그 삼성전자 사장님들이어가지고 경영이 재밌을 것 같다. 네. 그리고 MBA도 사실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MBA 가느니 그냥 경영대로 전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경영대 또 재밌을 것 같고 부가가치가 생산하는 좋은 학문이니까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작성이 맞으셨나요? 예, 되게 재밌었고요. 네. 비즈니스 툴이라는 게 그렇죠. 너무나도 재밌고 좀 혁신적이고 또 사회를 좀 더 밝고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너무나 재미있고 어프로치는 좋은데 결국 그 모든 그 기결은 이윤으로 기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스스로 당시에 약간 중2병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걸려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 막 그렇죠. 이게 빠져가지고 가치란 무엇인가 이런 빠져가지고 그때 정의란 무엇인가가 네. 베스트셀러였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경영대가 도구로서는 좋지만 그 목적성에 있어서 좀 20대 중반의 그 대학생한테는 조금은 좀 물음표를 가지게 만들어줘가지고 네. 이제 로스쿨을 가야겠다. 사실 지금 와서는 법 배워도 정의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가면 정의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로스쿨 가서는 공부하는 것도 안 힘드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죠. 변호사가 로스쿨 가서 인생이 꼬였다고요? 왜냐 그 전까지 너무 재밌게 공부했어요. 공대 음. 공부도 제가 수학 좋아하고 재밌었고 경영대도 그 연장선에서 수학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 어프로치도 배우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잘했고 그래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네. 근데 거기 가서 하는 공부는 완전 접근이 좀 다른 공부고 그리고 워낙 경쟁적이고 그리고 너무 어쩔 수밖에 없어요. 법 쪽에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진로들이 결정돼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깝깝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고 그 공부를 하다가 도망치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몇 번 휴학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네.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네. 아, 근데 변호사 그 시험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잘 보셨다고 저는 언뜻 들었는데. 뭐 그냥 네, 공부한 거에 비해서 뭐 약간 이제 대학 공부와 좀 다른 전문직의 이제 공부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또 약간 자신만의 요령이나 꿀팁이 있다면. 공부는 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교 들어오기까지의 공부, 그러니까 수능 공부, 네. 그리고 이제 학부 시절에 대학교의 학점을 받기 위한 공부, 네. 그리고 대학원까지 좀 연장선으로 우리 로스쿨은 학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 시험이라는 그 국가기관 시험에 네. 합격하기 위한 공부 네.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수능도 국가기관 공부니까요. 일단 국가기관 공부 합격하기 위한 공부는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목적성 있게 기출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중요한 것부터 공부해서 그 중요한 것을 추려서 반복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네. 대학 공부는 오히려 교수님의 스타일을 잘 보고 교수님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네. 교수님이 썼던 논문들 그리고 그 기존의 교과서 네. 풍부하게 그거를 잘 포섭하고 강의를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학점을 잘 받는 비결이죠. 네. 제가 예전에 그 무슨 EBS 다큐멘터리도 봤었는데 거기에서 서울대 정말 탑 찍은 친구들의 비결이 교수님의 거의 강의를 다 적고 그걸 다 완벽하게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게 이제 한번 다큐멘터리 나온 적이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네, 그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회에 나와서의 공부,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변호사님도 여전히 공부를 하시잖아요. 저도 맨날 공부하고 있죠. 저도 맨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법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사회 공부와 우리 학교 때 혹은 변호사 시험 공부와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도 공부하는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둘 다 이제 좀 사회에서도 공부를 잘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을까요? 결국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대학 때 공부는 텍스트를 보고 외우고 응용하고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혼자서 자기만의 싸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사회에서 공부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트워킹에서 그러니까 뭘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 사회에서는 일을 해나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결국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럼 같이 만들면서 사람이 어떻게 스타일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그런 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기분을 가질지 그렇죠. 그런 공부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시험이고 그 이전의 공부는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고 우리는 벼락치기를 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 공부는 매번 시험이고 매번 시험대에 올라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없고 서로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전 그 부분에서 다르고 그 부분에서 서울대생들이 가장 어려워하지 않는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는 항상 후배들 만나면 너네들 학교까지는 학점까지가 어느 정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나오면 다 사람 장사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쌓는데 게을리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네 말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고 많이 조언을 해줘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처럼 그들도 모르더라고요. 혹시 그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도 특별히 노력하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공부?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네트워크를 쌓고 이해를 하려고 해서 결국 그거는 특별하게 했던 거. 저는 학부 때 두 가지. 술자리 가서 술자리 중요하고. 술자리 가서 술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어떻게 흥을 돋고 결국 재미가 있어야 되고 서로 이 감정이 형성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싸우기도 하고 술 먹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여행을 많이 갔던 거. 여행을 가면 정말 매번 새로운 상황이 닥쳐요. 갑자기 나 오늘 그 박물관 하는 줄 알았는데 박물관 문을 닫았다든지 그럼 뭐 해야 되지?
그 문제 해결을 하면서 여행을 해야 되고 맞아요.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 그 적절하게 하다가 안 맞으면 또 우리는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이별하는 방법,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다닐 때 학부 때는 간접적으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게 꼭 책이 없어가지고 네. 또 이렇게 공부 잘하시는 엘리트 분들이 막상 이런 거에 좀 젬병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낯설어 하시는. 대표님 그 세계 여행 책도 내시고 저야 뭐 저는 학부 때부터 그런 세상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공부 잘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학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짠 걸 타야겠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걸로. 예. 네, 돌아다니기로 유명했죠 제가 뭐. 네, 저희 저자이십니다. 그 이기적인 봉사여행이라고. 그렇죠. 예. 네, 네, 많이 돌아다녔죠. 네, 덕분에 이제 같은 그 뭔가 서울대 친구들 중에서도 저만의 좀 개성이 생긴 건 그러니까 감사히 지금 가장 생각합니다. 잘 나갑니다. 저희 경영대에서. 아이고. 네. 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컨텐츠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어떤 컨텐츠 말씀이시죠? 이제 변호사를 꿈꾸는 네. 똑똑하신 분들이나 뭐 좀 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변호사의 진로는 어떤 분들이 적합한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변호사 되기를 꿈꿨거든요. 어우. 근데 저는 관심이 저- 없었어요. 전혀 안 이런 하는데. 사람은 절대 변호사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자유로운 거 좋아하고 네, 그 어떤 그렇죠. 틀을 파괴하려고 하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그런 사람은 하면 의뢰인을 망쳐요. 의뢰인을 찢겨놔요 그냥. 아 상처를 너무 예, 많이 주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일을 망치니까 아이고. 그 틀 안에서 해야 됩니다. 아. 그 판단을 가서 법원에 가서 아, 받아야죠. 새로운 예. 관점이네. 예. 몰랐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일단 진로가 무엇이 있는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그 일단 전형적으로 뭐 판사, 검사, 네. 변호사겠죠. 예,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사내 변호사 정도. 네네. 예, 그 정도는 알 수 있는데 판사, 검사는 기본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통적인 직역이에요. 네. 검사는 나쁜 사람 잡아다가지고 그 공소 제기 기소하는 거고 네네. 판사는 온 변호사와 검사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거나 아니면 민사에서 변호사가 대립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 판사 같은 경우는 조금 공익적 마인드가 있고 틀에 맞춰진 부분을 잘 수행하고 그것을 잘 해석하는 사람. 네네.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그런 사람이 잘 맞고요. 네.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그분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만 조금 더 자유롭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소통이 좀 편하고 왜냐면 의뢰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네네.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가야 되거든요. 의뢰인.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개업을 하면 사업가기도 해요. 그래서 사업적 마인드가 약간은 있는 일반적 사업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쉽게 하죠. 왜냐하면 라이센스라는 그 그렇죠.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사업하기 좀 편하긴 하지만 결국 사업가기 때문에 사업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아니면 조금 조직이 편하다 하시면 검사 판사 하셔도 되지만 또 거기가 조금 너무 경직되고 싫다 하시면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가시든지 그런 것도 아니면 공공기관 변호사로. 근데 그조차도 이 모든 것조차도 자유로움 우리 손 대표님처럼 자유로움 좋아하시면 정말로 힘듭니다. 네. 저도 손 대표님 정도는 아니지만 자유로움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네. 적응 못하고 저 로스쿨도 큰일 시험 날 많이 하고, 뻔했네요. 예, 진짜 아마 일단 입학을 못 하셨을 거예요. 교수님들한테 컷당했을 겁니다. 예. 아, 얘가 그렇구나. 와서 고생할 것 같아. 아, 너무 네. 뻔히 네. 보이는 거군요. 저는 이제 교수님들이 속으셨죠. 네.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니까 뽑아는 놨는데 아. 와서 고생을. 방어 많이 하고 뭐 로펌도 좀 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로펌은 갔지만 제가 오래 있지 못하고 좀 이렇게 문화 같은 것들 경직되고 좀 네. 그만의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저랑 핏이 안 맞았을 뿐이에요. 힘들어서 저 찾아왔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때 핀다 계실 때. 네. 밥 먹으러 네. 밥 먹고 상담하러 그때 왔었죠. 진짜 꼰대였어요. 아, 어떤 정도의 좀 꼰대였냐면 참으라고 그랬지 나는. 완전 개꼰대. 아니야. 아니 스타트업 대표가 그래 힘들면 그래 도전해 이게 아니야 좀 참으라는 게 그게 어떻게 스타트업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대기업 뭐라고 해야죠? 그 큰 법무법인은 6개월 다니고 때려쳤거든요. 아니 더 다녔어요. 아니요? 더 네, 다녔어요? 네. 아 6개월 차이 6개월 차에 차였죠. 아, 그래서 좀 그러니까. 참다가 더 다니다가 저는 이제 1년은 채워라 뭐 1년 이런 좀 안 되게 주의였어요.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기 법무법인을 더 오랫동안 법무법이 아니고 법률사무소. 법률 네, 사무 법적인 건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정확히 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사무소를 더 오래 운영하고 적성이 잘 맞아 보여요. 중간에 또 그만둘
위기가 있었죠. 위기는 예, 늘 어디나 있으니까. 예, 그랬는데 스타트업 쪽으로 하기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결국에는 제가 말한 전통적인 네, 전통적. 법률사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야 되고 검찰청에 가야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좀 답답했어요. 네. 그리고 일반 의뢰인들은 항상 불행해져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제가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버나? 그렇죠, 수익이 생기는. 예. 그런데 이제 또 제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 사람은 너 때문에 불행해진 게 아니라 불행해져서 왔을 뿐이고 네가 덜 불행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에 응원을 받아서 제가 2년 정도 했는데 그때 되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너무 불행한 것만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만둘까 하다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만. 네, 솔직하게. 당장. 제가 개척한 네. 것들은 없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뭔가 많이 개척해봐야겠다 해서 스타트업 쪽으로 이제 봐야겠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경영학을 했고 네네. 또 입학은 전기공학부를 했었으니까 네네. 그것들을 버무려서 살릴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 아니겠는가 네. 해서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회도 오고 스타트업도 많이 만나게 네. 되면서 그 사람들은 불행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 미래를 만들 때 좀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같은 좋은 미래를 꿈꾸고 같이 설계하는 재미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에너지도 너무 충만하고 그렇죠. 그런 분들 보면서 내 법률 전문성이 너무나도 도움을 주구나 라는 그런 뿌듯함이 더 생겨났어요. 그래서 법률사무소를 접을 생각은 당분간은 없고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제가 더 좋아하는 있으면 소위 말하는 변호사 엑시트라고 변엑시트를 해서 그런 이게 생각 뭔가요? 변호사 엑시트 변호를 그만하는 거예요? 변호사 그런데 당장은 그래도 이 제 쓰임이 있기 때문에 네. 하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제 수익도 벌고 네. 하는 부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네.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변호사를 하고 있고 변호사라는 이유로 네. 사실 경력이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스타트업 입주기업 평가도 가고 그렇죠. K-스타트업 평가위원도 활동을 하고 굉장히 활발하고 그런 거 위원도 가고 이런 쪽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변호사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라이센스가 있기 전문가니까. 때문에 전문가로 네. 봐주시고 네. 충분히 추천해 주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변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른 유튜브 변호사 예. 유튜브 네. 나가셔가지고 안현지 변호사님. 네, 변호사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하실 생각 있으시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아니 자기는 해놓고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저는 건가요? 들어가서 휴학을 2번이나 했고 진짜 방황하다가 결국 할 게 없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변호사를 하면 좋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게 꿈이다. 저는 중간에 틀었잖아요. 그 경영대에 갔다가 그런 사람들이 섣불리 변호사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꿈이다 하면 한번 해봐야죠. 사는 꿈이니까. 근데 자기 어떤 진로로 가다가 이게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이게 커 보여서 하기에는 이제 변호사 시장은 너무 어렵다. 네.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정제된 것을 좋아하고 텍스트 읽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틀에서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틀에서 그런 사람들은 해도 돼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 전망 이런 것보다는 자기 적성에 그렇죠. 잘 맞는지를 알고 도전하는 게 좋겠네요.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으로부터 비전을 절대 보면 안 돼요. 제가 2004년도 이런 나이 나는데 2004년도에 그 대학을 들어갈 때 네. 가장 입결이 좋았던 데가 그러니까 당연히 전통적인 의대, 서울대 이런 데 입결 좋은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입결이 되게 좋았던 데가 사범대학교였어요. 그랬네요. 예. 저희 때 그런데 사범대 그게 한 5, 6년 이후에 임용고시 경쟁률이 너무 세지면서 세졌죠. 사범대 폭락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뭔가 그 핫한 가능성을 보고 하면 우리는 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네. 예측하고 섣불리 이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네. 하기에는 우리 인간의 그 합리성으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 선택들은 전 지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동의해요. 저도 적성이 맞으니까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지. 저는 숨 막히더라고요. 적성이 안 맞으면. 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재는 친구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전문가, 내 친구는 전문가 코너로 여러분께 컨텐츠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본인이 자신이 전문가라고 해서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메일 남겨놓을 테니까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검토하고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직접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